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태민 경제TV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의 일기장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카페에서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셔가지고요. 제 카페 모든 자료들은 제가 직접 만들고 있어서 여러분께 남다른 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지 말씀드리면요. 오늘 8월 14일부터는요. 양방향의 카톡방은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도록 당국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텔레그램방, 일방향의 텔레그램방 하태민 한칸 띄우기 경제TV 들어오셔가지고 제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태민 한칸 띄우기 경제TV. 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어제 보면요. 화장품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6월 하순에 고점을 찍고 낙폭이 아주 야무진데요. 거의 출발점에 닿을 정도다.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거는 중국의 법인이 좀 부진한 부분,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노참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중국과 교류를 할수록 불확실성으로 해서 주가에 악재가 될 거다. 간밤에 스타벅스가 급등을 했는데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도 그동안 중국에 공을 들이다가 큰 실패를 보니까 스타벅스 CEO를 교체했다. 이 말에 급등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맥스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중국에서 아직도 미련을 두고 손실을 보는 회사들은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어제 화장품주를 기관 투신 연기금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어제의 화장품 하락은 뭐라 그럴까요? 수급상은 좀 알맹이가 있다. 연기금 투신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위 1위부터 8위 종목까지 보니까요. 투신의 연기금과 투신의 골탁수매도 1위부터 8위부터 보니까 화장품이 반을 차지하고 있더라. 코스맥스는 코스피임에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투신의 순매도 3위 종목 각각. 네. 그 외에 VT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체급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 VT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잘만 하면 이 회사는 제2의 아모레퍼시픽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앞으로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느낌 받았지만 주가는 큰 폭 떨어졌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도 실적 발표했지만 주가는 약세로 끝이 났습니다. 잉글우드랩은 실적 부진이었어요. 거의 22%나 빠졌고, 네, CNC 인터나 클리오도 견고한 실적이지만 어제 야무지게 빠졌어요. 8 종목을 주로 팔았는데 연기금 투신이. 근데 이게 이러니까 이제 어제 급락의 원인이 뭐냐를 두고 코스맥스나 잉글우드랩 실적 부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적으로 치면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은행 쇼크가 정말 컸죠. 그때 8월 7일날 아모레퍼시픽이 25%나 폭락을 했는데 그날 여타 화장품들은 안 빠졌어요. 오히려 VT 같은 건 크게 올랐고 빠져도 소폭 하락 정도에 그쳤다. 그래서 지금 막 코스맥스나 잉글우드랩의 실적 부진이 어제 급락의 요인이다.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럼 뭐냐? 어제 보면 변압기도 많이 빠졌어요. 변압기도 재룡전기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야무진 실적을 내놨죠. 하지만 8월 1일부터 10일에 수출 지표가 좋지 않다는 등 어제 또 LS 일렉트릭은 MSC에 편입돼도 주가가 빠졌어요. 이런 등등을 보면 변압기도 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7월 중시로부터 전개된 이 하락,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묻다 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주가가 매일 올라갑니까?
올라가다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 쉬었다를 반복하는 게 주가니까요. 그 과정에 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조정할 때가 그래서 지금 보통 통상 그 상승 후에 조정할 때는 1파 조정에서 주로 가격 조정, 그 다음에는 기간 조정이 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 조정에 막바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을 보일 때 우리가 조정의 원인도 찾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원인을 지금은 비합리적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는 중장기 호황이 지금 초입에 있다. K컬처, 식품, 화장품. 단군이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음식이 이렇게 서진이네 보셨죠? 서진이네가 보면 꼬리곰탕, 네, 뭐 닭갈비 이런 것도 외국인이 막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는데, 네, 이제 아직 초기에 불과하다.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1000배가 되는 식품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다. 전 세계 그 입이 몇 개입니까? 그 많은 입이 이제 한국 음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도 코리아 하우스가 네, 입장을 제한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뭐 라면 수출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는 단견이다. 유튜브를 좀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 왜 저렇게 젊어 보일까? 왜 저렇게 피부가 좋을까? 한국의 화장품을 쓰자. 이제 미국, 이제 나가고 동남아도 이제 인기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초기다. 그래서 어제 하락 가지고 호들갑을 떨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은 더 하죠. 지금 대량으로 적기에 보낼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그 다음에 AI도 마찬가지, HBM. 지금 엔비디아의 강세가 의미하는 게 AI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뭐 HBM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그 장비, 소재, 부품들도 다 떡을 벌 거고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도 지난번에 지금 업황 정점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난번에 HD 현대 일렉트릭 때 충분히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력망 현대화는 물론이고 중동도 지금 신도시 건설한다고 난리고. 근데 지금 현주소는 재룡전기 같은 거는 미국만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우리는 중동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럽도 이제 지금 나서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2026년경부터는 지금의 AI가 활성화되면서 그에 대한 전력 수요까지 겹치는 상황이다. 아직도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전선이나 전력기기 전반이 중장기 호황에 지금 초입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전략이 섭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자,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이번에 지금 화장품 하락했다고 뭐 만약에 어떤 화장품주 예를 들어서 뭐 SNS 택이다, 아이패밀리 SC다 이렇게 물린 분이 있다. 그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여기서 손실만 계산하고 앉았어요. 1라운드 주식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요, 주식 사서 물리는 경우는 흔합니다. 주식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 과연 얼마나 있나요? 다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보면 주식을 수익 내는 걸 참 우습게 생각해요.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거고 주식 사서 물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담담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손실나면 막 손실 맨날 계산하고 앉았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에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사업하는 CEO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업황을 공부를 합니다. 업황을 이렇게 분석했더니 중장기 초기야? 그러면 어떻게? 물타기 할 궁리를 해야죠. 주식 사서 물리는 건 흔한데 여기서 이제 물량을 2배로 늘려서 단가를 낮추면 다음에 반등을 하게 되면 금방 곱하기 2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라운드가 더 중요하다. 성공한 투자자들은요, 2라운드를 잘하는.
물렸다고 해서 속상하지 않고. 지금은 화장품이나 변압기나 이런 등등은 이제 언제 내가 물타기 할 것인가. 여기 초점을 맞추실 타이밍이지, 뭐, 그 차트나 맨날 차트나 보고요. 저점이 어디까지 빠질까 스스로 불안해하고 이런 투자자는요, 주식 투자에 실패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업도 95%가 실패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느냐? 그런 태도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업 내용을 알면, 오, 이렇게 봐, 좋아. 내가 매수를 하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그래서 언제 물타기 하느냐. 이런 공세적인 관점에 접근할 때다. 여기에 화요일날 엔비디아가 의미 있는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도 야, 지난번에 이제 7월 31일날 고점에 거의 다 왔어요. 이 하락폭의 71%를 지금 회복했어요. 3분의 2를 회복했다는 거네요. V자 반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번에 하락이 일시적이고 수급적이고, 비이성적, 비합리적 흐름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회복을 하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엔비디아는요, 7월 31일이 117달러였어요. 어제가 116달러입니다. 다 왔네. 엔비디아는 바로 회복 다 했죠. 그래서 이때 하락할 때 하는 뭐 AI 정점, AI 과잉 투자 논인이 이런 호사가들이 입방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면 온갖 좋은 얘기 다 합니다. AI가 혁명이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고, 이렇게 바닥권 되면요,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합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방아들이 다 맥이 빠지게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 그래서 AI는 아직도 초기고, 앞으로 AI 혁명, 과거에 모바일 혁명이 왔듯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혁명이 왔듯이 AI 혁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AI는 업황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장, 그리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많이 빠진 마이크론도 어제 야무지게 상승했고, 반도체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야무지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소부장들한테도 상당히 호재로,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7월 말 주가 이제 회복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소부장 전반에, 그리고 소부장 전반에 그치가 않고, 자, 그래서 어제 6월 이후 하락 종목률, 어제 자, 화장품들, 변압기까지 최근에 6월 이후에 낙폭이 컸던 종목 찾아보면 소부장은 이제 줄어드는데 화장품하고 변압기가 상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역시 왜 하락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 하 대표는 어떻다? 우리는 남다른 길, 남들이 막 안 좋다 할 때 반대로 볼 수 있고, 남들이 막 좋다고 할 때 또 반대로 볼 수 있는. 그래 보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오늘 8월 14일 날까지 이제 실적 더 나와야 되죠. 그동안 충분히 주가를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종목마다 잘 봐야 되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이미 6월 중순부터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 대표는 이런 종목 좋아하죠.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종목 리포트 보면 있습니다. 영상도 있으니까 동영상 참고하세요.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저는 단순히 화장품 소재 회사인 줄 알았는데, 소재 부분에, 물론 소재 부분의 기술의 폭이 상당히 넓다. 이것도 제가 느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석기 소재 부분에서 국내 유일의 FDA 패스를 한 자외선 차단제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도 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ODM 사업이 본격화한다. 자체 브랜드 사업도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데, 특히 ODM은 지금 타이밍이 딱 좋죠. 공급 부족인 상황이고, 그리고 장항 신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점이 굉장히 제 눈에 들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말은 자동화된 공장이고,
회수 처리라든지 계획 생산이라든지 뭐 여러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히 화장품 소재 회사가 아니라 전주기적 회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시장은 아직 잘 몰라서 주가가 쭉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종목 오늘 실적이 저는 2분기 실적이 수출 데이터가 조리라 부르는데 한번 봐야 되겠고, 설사 만약에 실적이 좀 기대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소부장들 여전히 PSK 홀딩스 기관들이 요즘 좀 사네요. 코스맥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실적 부진이 문제가 돼서 하락했기 때문에 나와도 기술적 반등 이상 나오기 힘들 것 같고, 한미 반도체 업황이 좋죠.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도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하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1분기에 물건이 쭉 나갔으니까 2분기는 판매가 돼야죠. 그럼 당연히 3분기부터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물타기 타임에 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HPSP 2분기시까지는 실적이 별로겠지만, 요거는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10나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미세화의 대표적인 수혜가 HPSP이기 때문에 HPSP도 요즘 기관들이 좀 삽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하락률 상위 종목들 재료적인 여기 있네요. 쭉 계산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하락률 상위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그동안 또 하락이 비이성적인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부장뿐만 아니라 낙폭이 컸던 종목들 전반에, 그 다음에 오늘까지 12월 결산분 실적이 이제 오늘 쏟아질 건데요. 삼양식품도 아직 발표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정보를 공유를 한다면요. 제가 우리 캡티비전, 제가 정보방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캡티비전 정보방 찾으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두바이에, 후문에 의하면 앞으로 올 가을쯤 곧 계약이 될 거다 하는 후문인데, 여기 이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 있는 중요한 도로, 여기에 한 1800제곱미터 정도 설치가 될 거다. 그럼 한 40억 규모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는 걸 아직도 G글라스가 있는 걸 잘 모르거든요. 이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폭발적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캡티비전은 여전히 아직도 날개짓을 하기 직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는 또 오늘 정치전망은 여기까지 하고요.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또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한테 전달되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